안녕하세요, 미도입니다. 오늘은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좀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루 인베스트에서 이영수 대표가 7월 6일에 공지사항을 블로그와 앱에 올렸는데요. 내용은 첫째, BNS 홀딩스에 대해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하며 진행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는 아직 못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인베스트는 당국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추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주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BNS 홀딩스 외에 운용 자산 회수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고 BNS 말고 다른 외부 자산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몇 주 안에 자산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타 운용사에 맡긴 자금도 손실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BNS 홀딩스 말고 다른 운용사들도 손실을 본 것 같은데 복구 가능 금액이 얼마나 될지 대략적으로라도 언급을 해서 좀 더 명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인들 회사, 즉 하루 인베스트가 갖고 있는 매각 가능한 자산이 뭐가 있는지 확인 중이고 빨리 팔려고 헐값에 팔면 손해니까 매각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매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보니 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코인 운용회사가 컴퓨터나 데스크 같은 가구 말고 또 무슨 고정자산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건물을 산 걸까요? 아니면 설마 갖고 있는 코인이 오르길 바라며 시간을 벌고자 하는 수작은 아닌지 재무제표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유저들의 자산과 부채를 식별 중이고 손실액과 자산 배분 계획이 확정되면 자산을 단계적으로 분배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아직 확인 중이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넘도록 손실액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BNS 홀딩스나 타 운용사에서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은 손실로 포함해서 전부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마 비난을 피하면서 시간을 벌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주겠다고 하고 소송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유저들의 손실은 동등하게 대응하겠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인베스트도 문제지만 이 델리오는 더 심각한데요. 여긴 대표가 좀 비윤리적으로 보이고 상황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투자자들이 정상호 대표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는 뉴스를 전달드렸는데 금융당국에서 조사에 착수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상황에 11억 원어치의 암호화폐를 빗썸으로 이체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당국에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갑은 국내 거래소와 협력해서 출금 정지와 같은 빠른 조치를 취하고 고객들이 최대한 많은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거기까진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빗썸에 11억 원어치의 암호화폐가 이체가 됐는데 현금화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빗썸에 왜 옮겼겠습니까? 당연히 현금화하려고 옮긴 거겠죠. 예치자들의 자산을 까먹었으면 최대한 원금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 챙기려고 드는 모습이 아무래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사이트를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업데이트라든지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투자자들을 모아서 해명하는 미팅을 했다던데 최소한 하루 인베스트처럼 공지사항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원론적인 얘기라도 유저들과 공유를 하는 게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 신뢰는 더 떨어지고 그 와중에 빗썸, 이체 뉴스 같은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지금까지 대처 방안이나 상황만 봤을 때는 델리오의 정상호 대표는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트윗을 통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스캐머다라는 잠정적 결론을 저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예치자들 사이에서 회생이냐 파산이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정확한 자산이나 손실액에 대한 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가 더 좋은 선택인지는 판단이 어렵다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손실액은 거의 100% 확정인 것 같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사라진 상황이라 지속적인 경영은 당연히 힘들어 보이고요.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하지 않는 이상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물론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잘못된 경영과 회사 운영이 근본적인 문제고 이 부분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암호화폐나 관련 서비스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의 5에서 10% 정도만 시험 삼아 이용해 보는 거지, 절대 전 재산이나 남의 돈까지 끌어와서 투자를 하는 건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스캠 프로젝트에 여러 번 당해봤고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이유로 하루아침에 문 닫는 걸 너무 많이 목격해서 내 피 같은 자산을 지키자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오니 꼭 새겨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이영수 대표가 예전에 본인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발견한 건데요. 보니까 무위험 차익 거래, 보통 아비트라지 거래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만약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거래소나 플랫폼 간의 가격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건데, 현실에서 시장은,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발전하고 효율적이게 되면서 이익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요. 설령 계속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 무위험이 사실 무위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처럼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FTX 같은 거래소가 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카운터파티 리스크, 규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루 인베스트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위험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 인베스트 외에 외주 운용사들은 자산 운용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지켰는지, 아니면 더 많은 수익을 위해 고위험 레버리지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하루 사이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영상에 첨부하고자 합니다. 아까 델리오가 온라인 소통에 소극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처음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하루 인베스트가 지난주에 올린 글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채권 상환을 종용할 경우 채무자들이 헐값에 채권을 처분하거나 상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델리오가 운용사에 맡긴 건 암호화폐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BNS 홀딩스는 정확한 손실액은 말을 안 해서 모르지만 거의 다 까먹었다고 치면 최종 손실액은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운용사 측에서 운용을 해서 좀 더 벌어서 갚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인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인데 시간만 벌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 및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잠재적 인수자가 델리오의 노하우, 시스템, 라이센스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대기업 인수 얘기도 살짝 꺼냈는데, 이건 그냥 어불성설입니다. 우선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해외에서 가져온 거고, 라이센스도 자격 요건만 준비해서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거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건 대기업이랑 비교가 안 되죠. 그렇다고 리더십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이런 스캠성 회사를 인수할 이유는 전 단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얘기고요. 그냥 투자자들 안심시키기 위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7월 13일에 예정됐던 대표자 신문 기일이 신청자가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20일로 연기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황당한 건 본인들을 피해자로 지칭하고 운용사를 가해자라고 언급한 부분인데요.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 유저들은 운용사 입장은 알 필요도 없고요. 예치자들이 운용사랑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델리오가 가해자고 예치자들이 피해자인 거죠. 마치 모든 잘못은 운용사에 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운용사 손실은 델리오가 알아서 지네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고,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일반인 또는 기업 예치자들의 자금을 델리오가 잘못 관리해서 손실을 봤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